안녕하세요. 맹진아의 공항 가는 길 4회 여행과 음악편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저의 몇 년지기야? 17년지기? 거의 그렇죠. 16, 17년지기. 2001년 처음 만난 그렇죠. 가수 조건 씨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2AM의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방송일이 아마 권이 이번에 들어가는 뮤지컬 시작하는 막 맞아요. 올리는 주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맹진아 누나를 알면서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같이 해보기는 거의 17년 만에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촬영 장소로 올 때 굉장히 누나랑 어색할까봐 나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자몽 스튜디오가 너무 편하고 아늑하고 왠지 제가 MC인 것 같은 자주 와. 제가 자주 와. 맹진아 씨를 섭외한 것 같은 조건의 그런 공항 기분이 가는 길 들지만 오늘 이렇게 맹공길 그걸 줄이지 마. 맹진아의 공항 가는 길에 네.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나 뮤지컬 소개 좀 해줘. 내가 요즘 뮤지컬 하는 작품의 제목은 이블데드. 이블데드. 이블데드라는 작품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1년에 한 작품씩 하게 됐어, 뮤지컬을. 그래서 처음에 2013년도인가? 벌써? 쯤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뮤지컬을 하다가 2017년에 이제 내가 선택한 작품은 바로 이 이블데드라는 좀비물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캐릭터로 나오지 너? 스캇이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우리 뮤지컬에는 앙상블 분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4-5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베케이션. 그래서 이제 휴가를 떠나서 어느 숲속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좀비를 만나는 거기서 거야? 이제 오두막에 들어갔다가 건들면 안 되는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을 건드려서 한 명씩 이제 좀비로 빙의 돼가지고 일어나는 이제 해프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얌전한 캐릭터가 애쉬라는 역할에서 이제 그 애쉬의 절친한 친구. 그래서 좀 내가 맡은 이 스칸 역할이 좀 야한 거를 밝히고 좀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좀 눈치 없고 그리고 되게 활발하고 에너자이틱한 그런 캐릭터를 맡았죠.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이제 이블데드라는 작품이 이제 스파이더맨 감독으로 유명한 샘 맨데스? 아닌데? 맞나? 뭐였더라? 네, 샘 씨. 네, 샘 씨. 네, 샘 감독님이. 네, 샘 감독님이 이제 입봉작. 정말? 이 이블데드가 이제 80년대 B급 좀비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시리즈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뮤지컬로 옮겨서 10년 전에 이제 조정석 씨랑 그리고 그때 이미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정상훈 씨랑 이제 10년 전에 초연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앵콜을 하고 9년 만에 이제 다시 재연을 하는 그래서 좀 엄청난 초특급 슈퍼 기대작. 그렇습니다.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공연장은 어디죠? 공연장은 이제 지금 대학로.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랑 예매 사이트 주소랑 다 나가고 있어요. 맹진의 공항 가는 길 너무 좋네요. 작품 할 때마다 나와. 정말 이게 홍보를 이제 하러 이제 방송을 하거나 그러네. 할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산으로 가지 않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맞아. 우리는 홍보를 하러 나왔다. 대놓고 표를 팔 것이다. 네, 우리 공연은 대학로에서 이제 유니플렉스 1관에서 이제 6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을 책임지는. 그래서 이 공연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석을 예매할 때 좌석 이름이 좌석 이름이 너무 센스 있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뭐 2층 맨 끝 좌석은 뭐 창조주석 그리고 또 뭐 양쪽 사이드석은 뭐 벽 타는 석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 봤고 그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VIP 존이 스플래터 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입장을 할 때 스플래터 존을 예매하시는 분들께는 후드티나 뭐 이렇게 우비 같은 걸 나눠드려. 물 맞아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피를 뿌려. 아, 피를 뿌려. 피도 뿌리고 또 물도 뿌리고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뭐 컬러 페스티벌처럼 아. 해가지고 좀 관객이랑 이렇게 있네, 교감이. 즐길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 배우들이 또 무대 밑으로 다 내려가. 그래서 막 몸도 비비고 막 그러는 재미가 또 있는 작품이라 그래서 색다르다. 이제 스플래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잔인하고 피 튀기는. 피 튀기고 막 그런 단어라고 알고 있어서 그 존 이름을 이제 또 따로 스플래터 존. 스플래터 존. 그리고 이제 그 스플래터 존은 또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의자가 교회 의자야. 유니플렉스 1관 전체를 우리가 다 뜯어낸 다음에 아예 다 싹 다 이블데드 스타일로 완전히 공사를 해서 스플래터 존은 이제 교회 의자로 해놓는 대신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뭐 앉는 시트라든지 뭐 쿠션 같은 거를 놓고.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좋다. 크기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네. 오늘 녹화 날이 어마어마한 팝스타 내한 공연 맞아요. 티켓팅을 하는 날이었어요. 브리니. 스피어스. 18년 만에 내한인가?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진아 누나가 나는 내한 거의- 갔었어. 첫 번째 내한을. 일본에서 콘서트를 할 때도 갔었고 한국에 왔었을 때도 갔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줄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 내가 오랜만에. 그때 누나 엄청 부러워했었잖아. 맞아. 그때 우리 같이 연습할 때. 맞아. 그때 내가 중학생이었나 그랬었어. 누나가 그때 일본 공연 갔을 때는 뭐 그 브리트니 따라하기 무슨 맞아 콘테스트 맞아 이런 맞아 거 맞아 해서 맞아. 그걸 우리- 보러 가겠다고. 우리 진아 누나가 네 어렸을 때 브리트니 네. 스피어스의 정말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에 좀 콘테스트 같은 그런 퍼포밍을 하는 그런 대회를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일본까지 넘어가서 네, 공연을 보고 브리트니의 왔었던.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내가 엄청 부러워했었어. 근데 드디어 근데 드디어 이렇게 17년이 지난 후에 함께 손을 잡고 공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갑니다. 우리 전곡 다 따라 네. 부를 겁니다. 오늘 아마 12시 오늘 오픈이었는데 12시. 제가 뮤지컬 연습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아 누나한테 같이 티켓을 예매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정말 치열했어요. 12시 되자마자 했지. 12시 되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좋은 자리는 다 나가고 막 이렇게 누르면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이미 선택된 역시 좌석입니다. 팝의 공주님답게 여왕님도 이제 오셔야 되는데 고척동을 어. 한 점령을 번에 하시러. 점령을 하시는. 이미 방송이 나갈 때쯤 우리는 다녀왔을 거야. 아 맞다 그러겠다. 6월 10일 공연이니까. 그러겠다. 우리가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좀 신기할 때가 좀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음악 듣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카톡하다가 하게 되면 맞아. 정말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아닌데 똑같은 걸 듣고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나가 우리는 너무 친하니까 가끔 이제 카톡으로 뭐 음성 메시지 보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 하는 거야? 네. 제가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누나가 갑자기 그걸 불러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누나가 듣고 있으면은 갑자기 내가 듣고 있는 노래를 나도 듣고 있다고 그러고 약간 그런 텔레파시가 있나 봐 우리가. 맞아요. 그런 음악적인 게 잘 통하고 이게 괜히 오래 맞아. 안 그 연륜이라는 게 케미가 어쩔 음악 수가 케미가. 없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기고 얼굴 좀 감격스러워서 이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지금 스케줄이 얼굴이 너무 많이 바빠서 부어서. 네. 아니야 얼굴 아주 그리고 얼마 조만간에 전에 잘 누나 나왔어. 내 시리얼바 놀러 왔을 때도 음악 너무 잘 튼다고. 지금 네. 또 우리 사장님께서 조 사장님께서 시리얼 바를 오픈하셨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서울에서 가본 모든 곳들 중에 음악을 가장 잘 틀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좋으면은 어플로 이렇게 스피커에 갖다 대면은 맞아, 무슨 맞아, 노래인지 맞아. 알려주는. 근데 그때 맞아, 여러 맞아. 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맞아. 대화가 진행이 안 돼. 왜냐하면 노래가 바뀔 때마다 모두 맞아. 나중에는 그냥 그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해서 찍었어요. 맞아요. 노래보다도 사실 시리얼이 맛있으니까. 누나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오픈한 그 이제 시리얼 바를 놀러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계속 핸드폰으로 이제 스피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노래 너무 잘 튼다고. 너무나 뿌듯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시리얼을 또
한 사발 말아 드시고 저는 기자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사장님들은 네. 자기 가게 CCTV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몰랐는데 보고 있더라고. 내가 온 사방을 찍고 있는 거. 아니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나가는 게 나는 항상 랜덤이잖아. 뭐 스케줄이 일찍 연습 없을 끝난다든지 아니면 뭐 스케줄이 없는 날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워놓고 이제 가게를 가는 시간이 항상 랜덤이라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CCTV 어플을 보고 그 인수인계 해준 형께서 너 이거 중독된다고. 아, 근데 저 바빠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랬는데 종일 보고 이미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서비스가 어떤지에 관해서 이 조사장이 항상 체크를 하고 퀄리티 있다가 매니지먼트를. 맹진아 씨가 이제 가게로 놀러 왔는데 가게 곳곳을 거의 무슨 막 구석구석을 직업병 직업병. 네, 찍고 그래서 갑자기 계시더라고요. 카톡이 와. 기자야? 어.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즐거운 시리얼.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드나잇 시리얼이라는 바를 오픈을 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네, 시리얼 한 사발 드시고 드시고 당 떨어지실 때 오셔서 이블데드 보러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게스트 나오면 다 물어보는 거거든. 아, 나에게 여행이란? 나에게 여행이란 피다. 되게 이 작품에서 막 피 블러드. 이런 거 블러드. 없으면 안 되는 거. 네, 피다. 산소도 아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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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애 활동도 하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쌓였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찌든 이 피. 요즘 피부과 가면 피를 이렇게 걸러서 다시 깨끗한 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몸 아 맞아 그런 시술 있다 그랬어. 그런 시술이 있대요. 근데 너는 그게 여행이라는 그것, 거지. 네, 그게 이제 저는 비유하자면 여행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정화되는 진짜 느낌? 정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과 찌들어 있던 때와 썩기 직전에 그 피를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클린하게 정화시켜 준다는. 우리 좀비 분장하고 만날 걸 그랬다. 지금. 그리고 나 누나 내가 2AM으로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행 갔던 게 파리고. 마침 제가 그때 파리에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인 것 같아. 그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마 그게 연말 시상식 때여서 맞아요. 시상식을 하고 거기서 공항으로 와서 막 맞아. 그래서 비행 내내 잠들어 있다가 기내식 2번 다 놓치고 승무원이 얘 기절한 줄 알고 괜찮으시냐고. 그때 이제 가요대전 막 이런 거 할 시즌이어서 31일 날 마지막 거 끝내고 누나한테 이제 출발한다고 인천공항 갔다가 표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 표에 문제가 생겨서 막 거기서 새로 끊고 환불 막. 처리를 하고 새로 다시 티켓을 끊어서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타서 기절하고 12시간 비행에 한 10시간 반을 잠들었다가 승무원분이 깨워주셔서 라면이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비가 오고 누나가 내가 예약한 호텔 앞에서 기다려줬던 그리고 짐을 놓고 나와서 그 바로 앞에서 우리가 디너를 했던 게 맞아요. 네, 벌써 기억이 몇 년 나네요. 전인지. 벌써 이게 한 4, 5년 전이야. 맞아. 되게 오래됐어. 그리고 난 되게 놀랐던 게 내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고 너 혼자 며칠 더 있었잖아. 맞아. 그때 되게 씩씩하게 잘. 나는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 정말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제 항상 뭐 해외 스케줄을 나가거나 스케줄을 진행할 때 이제 매니저분들이 케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보호를 받으면서 항상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연령대가 약간 초딩 수준, 에이. 초중딩 수준인데 아니야. 근데 이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매니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뭐 작은 거 하나하나 뭐 짐 붙이고 또 뭐 티켓팅도 하고 또 뭐 하고 또 이제 먼 나라를 일단 갔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순간 멘붕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다 뭔가 해냈다라는 게 그래서 여행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 맞아. 확실히. 누나처럼. 그리고
저는 그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 오지 않을까? 근데 뭐 맞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니야 너 도착해서 나한테 장난 전화 걸었잖아. 집 못 찾았다고.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랬는데 장난이야. 그래서. 그러면 네. 지금 떠나고 싶은 곳은? 지금 떠나고 싶은 곳은 딱 드는 생각은 칸쿤 아니면 이비자. 놀고 싶구나. 놀고 싶어요. 놀고 싶구나. 여름에 가. 놀고 싶기도 아 하고 공연하는구나. 미안.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은. 맞아. 그러려면 칸쿤 이비자. 약간 좀 바다도 있고. 낮에는 좀 바다나 좀 뭐 뭐 호텔 수영장이 됐건 뭐가 됐건 누워서 수영복만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뭐 수박 주스나 망고 주스나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누워서 음악 들으면서 낮잠 자고 맞아. 놀고 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또 신나게 파이어로 네, 참 체력 좋아. 놀고. 서울에서 놀아도 참 체력 좋아. 참 체력 좋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 언제였지? 여러 명이 다 같이 막 바다, 제주 막 이런 데 간 적이 있는데 안 타. 난 안 타. 안 타. 나는 안 있지도 타. 않아. 누나는 태닝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난 되게 좋아해.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맞아, 잘 맞아. 타니까. 근데 다시 되게 하얘진 것 같아. 다시 아니 돌아온 아직 것 덜. 같아. 지금 돌아오고 있어. 근데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또. 근데 참 안 타요. 배꼽같이. 누나는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왔지? 얼마 전 나 벌써 5개월 전이야. 태국. 작년 태국. 12월에. 아 맞아요. 그때 갔을 때 이제 뭐 SNS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태닝하는 거 즐겨하고. 근데 나는 또 같이 하고 싶어도 이게 안 이제 타. 피부가 익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회사 부사장님께서 또 너무 하얘니까 이미지 우리- 변신으로. 우리가 이제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할 때 너가 한번 몸을 태워보는 게 어떠냐 해서 기계 태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 1도 화상 입었잖아. 진짜. 기계 태닝도 안 받아? 태닝을 하고 숙소에 와서 이제 저녁에 씻고 자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따갑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난리 막 났어.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타. 근데 이 타는 것보다 이거. 익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남들보다 고통이 더 심해요, 제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나랑 뭐 그런 뭐 휴양지라든지 뭐 그런 데 놀러 가면 누나는 뭐 태닝 오일을 바른다면 저는 이제 선크림을 막 바르고 있죠. 오케이.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과 이제 음악 얘기로 넘어가서 네. 이게 코너 이름이 이거 아님 저거 아님 그거. 이거 아님 저거 아님 딴 이거 아님 건가? 저거 아님 나 저거 아님 맨날 이거 아님 저거 아님 저거 아님 이거.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너 이름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약간 촐싹대면서 이거 아님 저거 아님 저거 아님 이거 아님 저거 아님 저거 아님 이거. 이거 시그널로 넣어주세요. 이제 매회마다 그거야. 그래서 내가 뭐를 선택권을 주면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딴 거를 골라주면 돼. 여행 갈 때 나는 음악과 함께한다. 아니면 이어폰을 끼지 않고 현지 길거리나 일상 소리를 듣는다. 여행을 가서? 여행을 가서. 나는 현지 음악을 듣는다. 이어폰 안 끼고. 이어폰을 안 끼고 돌아다니거나 막 이럴 때 그냥 길거리 소음, 사람들 소리. 길거리 소음을 난 듣는다. 왜? 물론 뭐 비행기에서 가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동 구간에서는 뭐 이어폰을 꼽고 내 플레이리스트를 듣긴 하지만 뭐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거나 걸어 다니거나 뭐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매장에 나오는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 그리고 또 여행을 갈 때마다 꼭 그 나라의 클럽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우리 리옹 갔을 때 나 지금 우리가 프랑스 남부에서 만났던 적이 있어. 또 각자 여행을 갈 때 스케줄이 약간 겹치면 한 도시에서는 또 맞아.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리옹에서 만났는데 리옹 클럽이 궁금하다고. 근데 내가 이미 경고를 했어. 유럽 애들 클럽이 그렇게 우리나라 클럽처럼 맞아요. 막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만큼 24시간을 노는 없어. 없죠. 근데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클럽 통틀어서 거기가 최악이었어.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저희가 그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오늘 진짜 놀자. 누나도 이제 메이크업하고 저도 막 이제 클럽 갈 준비를 하려고 이미 한국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준비를 해오고 클럽 출발하기 전에 호텔방 안에서 한껏 흥을 돋은 다음에 걸어서 한 3-40분을 걸어서 고생해서 그 동네에 막 하나 있는 도착을 했는데
이 티켓팅 하는데 앞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기운이 느낌이 이상했어. 설마 들어가면 다르겠지. 아니 들어가면은 다 있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보다 휑해. 여기보다. 약간 애기들 생일 잔치 할 때처럼 풍선 같은 거 몇 개 불어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우리 둘하고 통틀어서 한 6명? 한 4명. 근데 그 4-5명도 막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바에서 우리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어때서 그게 재밌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풍선이 또 1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풍선이 바닥에 그게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칵테일 한 잔을 하고 나와서 그냥 가자. 가자. 들어가서 쉬자. 차에 들어가서 놀자.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서 맞아.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거나 뭐 해외 스케줄 가면은 좀 뭐 매장, 좀 밥 먹는 곳, 그리고 또 뭐 길거리 음악들 여기는 좀 어떻게 트나? 약간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스타일이지. 나도 이어폰 안 끼는 것 같아. 그래도 가끔 나는 해변에 가면 듣는 것 같아. 딱히 뭐 할 거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태닝하거나 막 그럴 때. 그럴 때는 음악을 맞아, 듣는 것 맞아. 같아. 그러면 여행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진짜? 있다. 어디에서? 나는 누나랑 파리 갔을 때 아 진짜? 너무너무 그런 거를 크게 느꼈어. 발라드? 댄스곡? 둘 다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는 발라드보다는 좀 뭔가 좀 20대 초반에 자유 그리고 좀 락? 건강함 진훈이 불러. 약간 좀 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는 아닌 것이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근데 또 약간 밤이 되면 센치해지더라고. 맞아. 그때는 또 발라드가 좀 생각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내 머릿속에 좀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 여행이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좀 처음에 파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에는 여행을 왔고 그곳이 이제 파리고 이게 내가 열심히 고생한 만큼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내가 느꼈던 그런 자유와 그리고 좀 내가 억압받았던 공간에서 좀 탈피해서 그냥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막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때 좀 음악적으로도 영감을 많이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혼자 다닐 때는 좀 발라드도 많이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나 그때 메모에 가사 적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누나 먼저 갔을 때 진짜? 그러면 내 여행지에서 나는 팬이 나를 알아보면 맞다고 한다? 아니면 저 조건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 나는. 처음에 이제 뭐 파리 가고 그때가 이제 내 나이가 23 이럴 때였으니까 그때는 좀 가리고 모자도 푹 쓰고 해외를 나가도 혹시 모르니 모자도 푹 쓰고 좀 뭐 마스크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해외를 나가건 아니면 뭐 국내에서 여행을 가건 그럴 때는 좀 지금은 좀 서스럼 없이 사진도 찍어주고 또 뭐 저거 맞다고 근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사람들이 요즘 나를 잘 안 보고 저 되게 저건 닮았다 너라고는 확신하지 않아? 뭐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되게 조건 같다 조건 닮았다 그럼 나는 나 조건인데 내가 오히려 저 조건 맞아요 그럴 순 없지. 할 때가 좀 있어 진짜? 그냥 재미삼아서 놀래켜주는 저 조건이에요 근데 너 안 믿는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듣고 좀 목소리 듣고 목소리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는 스타일이라서 왜냐면 우리 파리 갔을 때 사진 찍혔어. 둘이 찍혔잖아. 사진 둘이. 찍혔어. 맞아. 그리고 사진이 떴는데 아무도 걱정 안 해. 괜찮아, 왠지나야. 둘이 아무 사이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저랑 스캔들 나도 전혀 걱정 안 될 날 일이 사람이 없는 진아 누나, 뭐 미스의 민씨, 그리고 원더걸스의 뭐 선예양,
뭐 이 친구들은 뭐 그냥 가족 같은. 그냥 뭐 명동이나 뭐 이동 인구 많은 데 가서 손잡고 다녀도 맞아. 굳이 팬분들 걱정 안 다 해도 아시는 되는. 안전한 누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누나. 아, 나 이거 궁금했어, 항상. 뮤직비디오나 화보 등 촬영차 갔던 곳에서 더 머무르고 싶었던 곳이 있다. 있다. 어디? 발리. 아, 정말? 나 발리 안 가봤어. 발리를 내가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를 때문에 아. 이제 또 우리가 웨딩 촬영지로 맞아. 이제 발리로 가게 되었는데 촬영만 했어? 노는 시간 없었어? 노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 거의 없었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촬영을 해야 되고 또 화보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자유 시간이라고 해봤자 촬영이 다 끝난 뭐 저녁 자는 짧은 시간? 자는 시간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갔던 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발리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꽤 들어갔어. 아, 한- 막 번화한 그런 데가 아니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갔는데 그 리조트도 너무 이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웨딩 촬영으로 섭외를 해놨던 장소도 약간 절벽이었어. 바다가 보이는 절벽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진짜 한 2, 3일만 더 쉬고 가고 싶다. 그게 라는 마지막이야? 생각이. 발리 간 거는? 그러고 나서 발리를 또 안 갔어? 응, 처음이자 마지막. 그럼 진짜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어. 나 요즘 난 발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요즘 윤식당을 보면서 맞아. 너무 가고 싶어서. 맞아. 어. 그래서 발리는 조용해. 아, 조용하고 좀 쉬러 가기에 딱 좋은.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서핑하러 많이 가잖아. 서핑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풀빌라에서 우리들끼리 진짜 막 음악 틀어놓고 놀고 그리고 또 거기 클럽도 재밌대. 아, 정말? 발리도 가보진 무서워, 않았지만 두려워. 한 번 되어서.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발리는 좀 조용하고 정말 휴양지답고 아름답고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서 리스트에 올라있는. 리스트에 올라있는 곳 발리. 그러면 카메라나 SNS 없이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여행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인터넷 없이는 재미없어? 아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이 아예 데이터 로밍 없이. 해보고 싶다. 아, 정말? 해보고 싶어 요즘은. 근데 사실 제가 거의 뭐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왜냐면 워낙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성격이 사진을 찍으면 바로 SNS에 올려야 되는 성격이고 그걸 안 올리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굉장히 좀 세심하게 하는 편이기 너 때문에 모니터링 많이 해, 맞아. 또 뭐 예를 들어서 누나랑 어딜 놀러 갔다 누나랑 뭐 친구랑 어딜 놀러 갔다 하면은 누가 나를 찍지 않았나? 그래서 내 이름을 해시태그 해가지고 좀 찾아보는 성격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아무것도 없이 약간 좀 배낭여행 아,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이 마음은 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자유롭게 정말 맘 편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쥐고 가면은 저거는 무조건 찍어야 돼. 찍고 이건 내 SNS에 올려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뭔가 바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그런 거 없이 정말 여유가 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정글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처럼 정글의 법칙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섭외 그런 들어온다 것처럼 너 이거? 섭외는 많이 들어왔죠. 아, 정글의 안 가는 법칙은. 거야? 그렇죠. 아직 자신이 없어서 진훈이가 아마 마다가스카? 진훈이는 정글의 법칙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 모기가 이만하다며. 네. 그리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진짜 완전 몸이 타서 들어오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들어갈 때 비포 애프터 찍잖아요. 맞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아니면 또 정글을 언제 가볼까 언제 가나, 맞아.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정글에서 보면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게 해보고 싶었어. 오늘 본 토크는 뭐냐면 내가 여행지를 제시를 하면 거기랑 어울릴 것 같은 노래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꼭 거기에서 뭐 만약에 런던이라고 하면 영국 아티스트가 꼭 불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오케이. 오케이. 제일 쉬운 거 뉴욕. 뉴욕.
그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지만 나는 그럼 뉴욕 하면 그냥 뭐 비욘세, 아, 러브 온 탑. 정말? 그런 이미지구나, 뉴욕이. 약간 좀 사랑이 넘치고 아, 정말? 열정이 넘치고 아, 그리고 정말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너무나 살아있는. 살아있고 정신없고 근데 그 안에 뭔가 여유가 보이고 그 뉴욕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그래서 나는 좀 비욘세 러브 온 탑? 왜냐면 내가 뉴욕 갔을 때 아침에 커피 내리는 소리와 토스트 굽는 소리와 사람들 조깅하는 소리에 깼거든. 아, 정말? 아, 토스트 굽는 소리가 들려? 들려. 그래 막 치으 하면 사람 뛰고 막 진짜? 근데 막 뛰는데도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신문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정말? 다 여유가 있어. 아, 막 쫓겨서 뭘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도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 보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신문 보면서 먹고 그러니까 뭔가 뉴욕만의 그 특유의 그런 게 특유의 있어. 그 생기 넘치는 그러니까 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래서 뭔가 되게 건강하고 그리고 또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또 다들 인상 찌푸리지 않고 웃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뉴욕 하면은 드는 생각이 내가 비욘세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 노래 곡들 중에 러브 온 탑 이게 딱 생각이 나. 나는 뉴욕은 그거야. 뉴욕, 뉴욕. 완전 재즈 그 느낌. 왜냐면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뉴욕에 대한 약간 그 환상이 옛날 막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엄청 세서 가보고 싶어. 나는 오히려 뉴욕을 한두 번 가보면서 굉장히 현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타임스퀘어나 뭐 이런 데 가도 너무 막 사람들 많고 열정적이고 난 딱 뉴욕 하면 열정이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러브 온 탑. 네. 그럼 도쿄. 도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 전편을 패션을 찍었어. 근데 뭐 기념품 얘기를 하다가 동전 파스 얘기가 나와서 동전 파스를 전도해 주신 저도 일본에 나갈 때마다 없으면 못 살아요. 동전 파스를 셔틀 해드리거든요. 이만큼씩. 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그 24시간의 유명한 마트가 있어요. 마켓.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이게 엄마 거랑 누나 거랑 같이 사서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찍어서 누나한테 누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제 맞아. 동전 파스. 보내주고는. 도쿄랑 어울린 노래는? 도쿄랑 어울리는 노래 2AM 일본 앨범. 아, 정말? 앨범 전체 아니면은? 왜냐면 2AM이 일본에서 한 3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데뷔곡이 이제 죽어도 못 보내를 일본어로 이제 바꿔서 또 활동을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일본 감성에 맞게 또 일본 정규 앨범도 냈었고 일본 분들의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 곡을 리메이크를 또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리메이크한 노래 중에 그럼 한국 앨범에는 없는 거야? 한국 앨범이 없어. 한국 앨범이 없고 그리고 또 나는 일본에 가면 일본말 나오는 J-팝을 굉장히 많이 들어 이동 중에. 그러면서 나 혼자만이 느끼는 그런 뭔가 일본의 냄새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후쿠야마 마사루라는 일본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신승훈 선배님, 이승환 완전 선배님, 대선배. 완전 대선배 선배님의 노래를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또 일본 라디오에 출연을 하셔서 2AM이 리메이크한 내 노래를 들었다. 그래서 본인 노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일본 특유의 감정선이 있어 발라드도. 댄스도 마찬가지고 뭐 미디엄 템포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 딱 들으면 일본 그 특유의 발라드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이라서 나는 2AM 일본 앨범 런던. 런던 콜드플레이 아, 갔다 왔군요. 갔다 왔고 제가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내한왔을 때 공연을 보러 갔다가 너무 홀리게 돼가지고 제 모든 플레이리스트에 콜드플레이로 꽉 차있는 그리고 이제 그때 공연 갈 때 누나가 이제 추천곡도 해줬거든요. 콜드플레이 이거랑 요거랑 대표곡이니까 꼭 듣고 가라 해서 듣고 갔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콜드플레이랑 이런 음악 들으면은 막 괜히 유럽 생각나고 맞아. 런던 가고 싶고 막 영국도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아델 음악도 영국은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영국 가수 음악을 딱 들으면 확 그게 있어. 이게 오는 게 있잖아. 발음 때문인가 모르겠어. 근데 딱 영국 가면 자꾸 영국 가수들 노래를 듣게 돼.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영국 가수가 이렇고 뭐 그냥 뭐 뉴욕에서 나온 가수가 뭐 이렇고 하는 거를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다 팝. 그냥 다 나한테는 그냥 모든 게 다 팝이었는데 지금은 좀 누나 말대로 이게 여행을 갈 때마다 뭐 땡기는 음악 뭐 영국을 간다든지 뭐 그런 데를 갔을 때 뭐 괜히 아델 음악이 땡긴다든지 맞아. 뭐 콜드플레이 음악이 땡긴다든지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 음악이 땡긴다든지 맞아.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서울 어렵지. 서울. 내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내 노래? 이게 너무 어려운데 서울하면 듣고 싶은 음악? 아니면 누군가 서울에 온다면 배경음악으로 깔아주고 싶은 음악? 근데 나는 솔직히 없어. 난 손에 손 잡고 그거네. 올림픽. 그거네. 너 태어나지도 않았었잖아. 나 태어나기 1년 전. 손에 손 잡고. 그거는 뭐 벅차오르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손에 손 잡고.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명곡이야. 명곡이고 라이브를 들어보면 정말 가창력이 맞아. 폭발해. 장난 아니시고 폭발해. 근데 그런 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88 올림픽 때 이렇게 유명했던 노래다라고 추천도 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이제 내가 가수기 때문에 나 2AM 가수다, 조건이다, 내 음악도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K-팝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지. 그래서 또 뭐 싸이 형의 강남 스타일이 여기 서울 강남 여기다 또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서울하면은 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좀 K-팝? 맞아. 딱히 한 곡을 꼽기보다는 우리 그때 리옹을 갔을 때 그때가 한창 강남 스타일이었을걸? 맞아. 왜냐면 어딜 가든지 그래서 우리 거기 제네바에서 진짜 조그만 식당 막 이런 데를 갔는데 그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강남 스타일 막 이러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정말 신기했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태국 끄랍이라는 섬 갔을 때 강남 스타일을 추고 토를 했어. 너무 혼신을 다해서 쳤으니까. 거기 이제 끄랍이라는 섬에 가서 여기는 또 어떤 클럽이 있을까 했는데 너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틀어준 거야? 아니야, 마침 나온 것 같아. 마침 우연히 나온 거야? 왜냐면은 강남 스타일이 워낙 핫하니까 그때 한창 그래가지고 끄랍이 이제 걷다가 막 시끄러운 데가 들리길래 그럼 저기 가서 놀아야겠다 해서 이제 놀다가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었거든. 강남 스타일이 나와서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국가대표가 된 기분이 들어서 왜냐면 그때 갔는데 거기 놀러 왔던 모든 외국인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안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추고 난리를 추고 술도 안 먹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맞아요. 쳤던. 그냥 좀 뭐 서울은 K-팝. K-팝. 그렇지. 왜냐면 K-팝이 국위선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점점 한국을 더 알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하면은 뭐 K-팝.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 공연을 보러 아니면 이 노래를 들으러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어? 나는 마돈나의 공연을 보러 같이 갑시다. 그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안 오시니까 마돈나의 공연을 보러 평생 기다리고 있는데 가고 싶어요.
그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가 됐든 어디서 하시던 알려만 주시면 네. 왜 안 올까? 그래서 정말 보러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어. 그리고 또 프리실라를 내가 했었잖아. 이제 제가 한 두 번째 작품으로 프리실라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 작품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래서 호주에 가서 오리지널을 한번 보고 싶어. 그런 것들도 있고. 나는 호주를 살다 왔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살고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못 갔어요. 맞아. 누나가 호주 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못 갔어. 그래서 맞아, 너무 맞아. 가보고 싶어. 프리실라 볼 겸. 근데 나도 정말 뮤지컬 보러 여행 가는 거가 재밌다는 걸 정말 최근에 알았는데 며칠 전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에 알라딘? 몇 주 전에 런던을 갔다 왔는데 웨스트엔드에서 알라딘을 봤어요. 여러분 웨스트엔드는 알라딘입니다. 진짜 홀뉴월드 나올 때 정말 양탄자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암전이 되고 막 별이 사방에 반짝반짝하는 무대로 바뀔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정도로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공연 보러 여행 가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공연도 보고 진짜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브로드웨이를 가던 뭐 누나처럼 런던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딱 검색해보고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공연이 있다든지 공연을 보러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거를 아예 목적으로 맞아, 가도 맞아. 충분히 맞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 마지막 질문.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뭐 소매치기를 당했건 무슨 일이 있었건 경비가 다 떨어졌어. 나는 버스킹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집에 일찍 온다. 그러니까 버스킹을 해서 내가 계속 이 경비를 이제 번다. 그냥 개인적인 내 성격상으로는 바로 집에 올 것 같아. 멘붕. 이게 소매치기를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내가 노래를 지금 할 수는 이 자리에서 버스킹을 해가지고 내가 이 경비를 빨리 저걸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가지가 않아. 가지를 않을 것 같아. 집에 가야지. 그냥 아예 힘이 나 저번에 그래. 누나랑 파리 갔을 때 그때 한번 어디 당한 건 아니고 메트로에서. 메트로에서 당할 뻔. 그러니까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제 뭐 엄마 선물도 사고 뭐 내 자신한테 주는 선물도 사고 뭣도 사고 쇼핑의 날이었어 그날이. 쇼핑을 하고 이제 누나랑 낮에는 이제 따로 찢어졌다가 이제 재즈 공연을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누나가 이제 괜찮은 재즈 공연이 있는데 저녁에 오후에 만나서 보러 가자 했다가 메트로에서 누나가 나한테 절대 가생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의를 줬었는데 결국에는 소매치기를 당할 뻔 해가지고 누나한테 바로 SOS를. SOS 누나 나 지금 여기 어디인데 우리 빨리 와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달려가서 둘 다 짐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쇼핑을 하러 갔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유럽에 갔을 때 우리는 카드기를 쓸 때 뭐 바로 뺀다든지 맞아. 이렇게 한 번 긁으면 바로 결제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파리에서 아마 얘가 갔던 상점이 이 결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카드를 뽑으면 안 되는 기계인데 맞아요. 한 번 뽑아서 그쪽에서 한 번 더 넣으라 그랬는데 이게 이미 차지가 된 거여서 더블 차지가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이런 거 있죠. 로그인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써라. 근데 로그인을 하려면 뭐 인증을 또 받아야 돼. 근데 그 인증을 받으려면 로그인을 해놨어야 돼. 이게 계속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너무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다. 나도 집에 가. 버스킹이고 뭐고 할. 결국에는 그때 우리 재즈바 공연도 못 보고 못 봤어. 그냥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그냥 하루 접자 이래서. 저는 모든 걸 접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접고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면서 릴렉싱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내일부터 새 출발을 하자. 약간 뭐 그런 마인드? 입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누나도 100%. 나도. 버스킹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거지 누가 뭐 그러니까. 버스킹을 해. 버스킹까지 아예 생각이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여행 계획은? 다음 여행 계획은 없죠. 없지 아직. 그냥 뭐 다음 여행 계획은 일단은 시간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근데 너 요즘 부분이라. 한국 그냥 서울 근교로도 자주 다니잖아. 요즘 뭐 서울 근교라든지 국내 여행도 굉장히 좀 많이 다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만 해준다면 제주도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스케줄로 들어오는 이제 해외 나갈 건이 들어오면 이제 연장을 해서 좀 뭐 일본이 됐건 동남아시아가 됐건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어디든 이제 일적으로 나갔다가 연장을 한 다음에 좀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 좀 여행 프로그램 좀 잡아달라. 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에 좀 요청을 했어요. 강력히 어필을. 네, 강력히 어필을. 너 그 하루 자고 이틀 있다 오는 먹는 프로그램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네, 맞아요. 또 이제 국내. 근데 되게 국내에 막 이렇게 부산, 제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데 말고도 잘 다니더라. 곳곳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좋은 곳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진짜 굳이 해외를 안 나가도 완전히 잘만 다른, 찾아보면 네, 너무 곳들이. 이게 힐링되는 곳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여행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운전을 잘하니까. 그쵸. 운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이분은 비행기를 잘 타시고요. 네. 얘가 자꾸 막 장난으로 누나 내 차 운전해볼래? 하면 아니야. 운전은 당분간 참으시는 게.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느끼지만 라디오나 시간 금방 가? 너무 금방 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누나랑 나랑은 너무 친하고 아는 사이니까 이거는 방송이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다 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시간, 왜냐면 저희 둘은 평소에도 이제 가끔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떨거나 하면 2-3시간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뭐 또 나오세요. 또 불러주세요. 네.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다음에 무슨 주제로 나오고 싶어? 여행과 음악 말고? 네가 고를 수 있다면? 나도 뭐 먹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뭐 패션 쪽도 좋고. 근데 그 패션이 주제가 뭐 힐이라든지. 알겠어. 네. 준비해볼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방송. 지금까지 나도 정말 많은 방송을 해왔으니까 어떤 방송이 좋았고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해보고 싶고, 해외에서는 또 어떤 방송을 해보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폴의 뭐 트랙 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게 토크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진아 누나가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맹진아의 공항 가는 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하는 뮤지컬 이블데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오픈한 시리얼바도 많이 놀러 오시면 저희의 실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저도 뭐 거의 가서 거기 맨날 있는. 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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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리면서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하루키 일상의 여백, 마라톤, 고양이, 그리고 여행과 책 읽기라는 책인데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소설보다도 에세이를 더 즐겨 읽는데, 에세이들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마라톤, 고양이, 여행, 책 읽기인데요. 그거 못지않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들을 보면 한 꼭지 정도는 꼭 음악 얘기를 하는 재즈 음악 매니아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 관련한 이야기들을 몇 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말고도 다른 하루키 에세이들을 보시면 재미있는 음악 얘기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훌륭한 지휘자의 연주는 관객의 마음에 불을 당긴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4월 26일에는
보스턴 심포니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은 객원 지휘자인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지휘 아래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등이 연주되었다. 보스턴 심포니 콘서트는 그 고장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여행객이 당일치기로 입장권을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정기 회원증 입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관람 자체를 편하게 즐길 수 없게 만든 사소한 문제는 의자가 딱딱하다는 것. 좌석과 좌석 사이가 너무 좁다는 것이었다. 분명 오래된 콘서트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무척 좋았지만 엉덩이와 다리가 아픈 걸 각오해야 한다. 하이팅크의 성실하면서도 유연하고 조용한 설득력을 지닌 음악은 나도 평소부터 좋아해왔고 확실히 이날 밤의 연주도 연주 자체만은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음악 속에 뭔가 찌릿찌릿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 확 하고 불꽃이 피어오를 만한 흥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모두 합해 7차례나 들은 금년의 보스턴 심포니는 유감스럽게도 대개 그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좋은 연주라고는 생각하지만 마음 저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워지질 않는다. 그 까닭은 어쩌면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단순히 서로 인연이 맞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옛날에 한번 도쿄에서 오자와 세이지의 지휘로 이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분명히 그때도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었는데 그때의 연주는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그 무엇이 있었다. 예술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그 작품의 작품성이 높다는 것과 관객들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불을 당기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 모양이다. 하지만 보스턴 심포니 콘서트에 갈 때마다 나는 보스턴에 살기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한다. 보스턴에서 보스턴 심포니를 듣는 것은 뉴욕에서 뉴욕 필하모니를 듣는 것보다 심정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더 좋다. 어디까지나 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색소폰 연주가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4월 29일 케임브리지의 재즈클럽에서 소니 롤린스의 연주를 들었다. 영어 발음투로 서니 롤린스라고 하는 편이 더 유식하고 폼도 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압도적이었다. 롤린스는 벌써 나이가 64살인데도 지긋한 나이만큼이나 깊이가 있고 정서가 고답스럽지 않은 것이 누가 뭐래도 경이로울 정도다. 아무튼 예술보다는 건강이 훨씬 자신만만한 모양인지 연주하는 곡마다 혼신의 열과성을 다하여 연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있는 것은 전부 그대로 가져가라는 느낌으로 신바람이 나면 20곡 정도는 손쉽게 불어제낀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 일본에 왔을 때 찾아간 나이트클럽에서 한 곡 불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악기를 손에 들고 결국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불어제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거짓말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 나이에 끄떡없이 연주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일본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일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역시 인간은 첫째가 건강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얼마 전에 같은 클럽에서 들은 테너 색소폰 주자인 조 핸더슨, 나이로 보면 콜린스가 7살이 어리다. 매너리즘에 빠져 지나치게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롤린스는 역시 대단하군 하고 감탄하며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음악적으로는 새삼스럽게 특별히 들어줄 만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눈앞에서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완전히 압도당하고 감탄하고 만다.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스케일 같은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컸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만큼 천재라는 것도 괴로운 것이구나 하는 얼마간 애처로운 생각도 들게 한다. 좀 더 젊었을 때 훗날에 대한 걱정 없이 하늘 꼭대기까지 소리가 꿰뚫고 올라가던 그 전성기의 연주를 클럽에서 라이브로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그날 밤의 테이블 요금은 $20, 음료수 값은 $4였다. 보스턴의 클럽은 뉴욕보다 훨씬 싼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업을 빼먹고 집에서 뒹굴며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롤린스가 오가와 히로시 쇼에 나와서 중국행 슬로보트를 불던 것이 문득 생각난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의 모닝쇼는 상당히 대담한 진행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 관계로 몇 곡밖에 솔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기왕성한 롤린스로서는 불만이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시기의 일인데 디스 다이몬드 링을 히트시킨 게이리 루이스와 플레이보이스가 일본에 왔을 때도 역시 모 방송국의 모닝쇼에 출연했다. 사회자가 게이리 루이스의 부친인 제리 루이스를 서투르게 흉내내자 그 옆에 서 있던 게이리의 얼굴이 불쌍하게 실룩실룩 일그러지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 나는 아무래도 남들의 난처한 상황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모양이다.